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원리랑 그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그런 다음에 갈등이 생기거나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양보하고 타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또 그냥 무작정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제대로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잘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꼭 실천을 하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오늘은 이러한 과정이 다 담겨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점심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봤더니 축구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 학생들은 표정이 꽤 밝아 보이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왠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다음으로 넘겨볼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학생이 와가지고요, 얘기합니다. 아마 6학년 형인 것 같아요. 그쵸? 왜 형들만 운동장을 사용해요? 우리도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6학년 형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5학년 때는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못 놀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운동장을 가지고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네요. 다른 학년 학생들도 운동장을 사용하고 싶다고 이제 축구를 하는 6학년들한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여학생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불공평해요. 운동장은 우리 학교 학생 모두의 것이잖아요. 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이 6학년 또 남학생이 너희도 내년에 놀면 되잖아. 너희도 내년에 6학년인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제는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놀고 싶은데 못 놀게 하니까. 여러분도 이런 상황 혹시 겪어본 적이 있을까 궁금하네요. 점심시간에 운동장 사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제 회장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돼요. 워낙에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겠죠?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될 텐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회장은요, 학생자치회에 참석을 해서요,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문제를 다른 학년의 대표들과 의논해서 해결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안건은 점심시간 운동장 사용 문제가 되겠네요. 학생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에서 해결을 하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이잖아요. 먼저 점심시간에 학생들 간의 운동장 사용 문제가 왜 생기는지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라고 하네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점심을 먹고 난 후에 고학년 학생들이 항상 운동장을 차지하고 축구를 해서 저학년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또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들 배려해주지 않고 자기들이 다 차지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저학년 학생들은 점심 먹는 시간이 너무 느려요. 1시간 내내 먹기 때문에 자기들이 먹을 거 다 먹고 나오면 노는 시간이 없다고 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겠죠. 모두의 이런 의견이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잘못되거나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어요. 그쵸? 그렇다면 5학년 2반 친구가 이렇게 제안하네요. 점심시간을 반으로 딱 나눠서 저학년이랑 고학년이 각각 사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해요? 이 방법 괜찮은 것 같습니까?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장점은 저학년이 고학년의 눈치도 보지 않고요. 딱 정해진 시간 동안은 자기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점심시간을 어떻게 반으로 나눌 거냐, 누가 반절 중에서 앞 시간에 놀 거냐, 누가 뒷 시간에 놀 거냐. 당연히 밥을 먹고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뒤에 노는 걸 좋아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또 6학년 5반에 이제 또 형아가 얘기합니다. 그럼 학년별로 하루씩 돌아가면서 운동장을 다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만약에 했을 때 장단점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때의 장점은 이런 게 있겠죠. 모든 학년 학생들이 공평하게 운동장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나 매일매일 운동장에서 놀고 싶은데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친구들도 일주일에 하루만 놀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자 4학년 3반 친구가 이 친구 굉장히 공평함을 좋아하는 친구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학년별로 운동장의 구역을 다 나눠요. 그래가지고 나눠놓으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장점은요, 모든 학년 학생들이 공평하게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또 사용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단점은 아마 고학년 학생들에게 단점일 겁니다. 구역을 나누면 운동장의 다양한 시설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요. 축구는 당장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1학년 같은 경우에 그 놀이터 구역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런 걸로 또 싸움이 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 방법은 썩 좋은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결국에 내 의견이 좋아, 내 의견이 좋아, 본인이 좋은 의견대로 말하면서 싸우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이럴 때 우리가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 원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서로 협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친구들 사이 협의가 되지 않으므로 다수결의 원칙을 활용해서 해결 방안을 정하도록 할 수 있어요. 대화와 토론으로 또 합의되지 않을 때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다수결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운동장을 어떻게 사용할까요에 대한 투표를 진행을 하였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투표 결과 학년별로 하루씩 돌아가면서 운동장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채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내가 이거에 투표하지 않았어. 나는 운동장을 똑같이 나눠서 쓰자고 했어. 라는 거에 투표를 했더라도 이미 이렇게 과반수 이상이 투표가 됐기 때문에 운동장을 하루씩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것에 적극 나서서 실천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죠, 학생들은. 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운동장을 사용하는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랑 그리고 체육관을 사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점심시간도 사실은 여러분 그 스포츠 리그를 하는 그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다들 잘 놀고 있죠. 이런 갈등이 없으려면은 아마 여러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나왔을 때 이런 것들 같이 의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례는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것은 우리가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가져온 변화였다. 관심과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번 단원의 주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잘했는지 알아볼 거예요. 자, 여러분,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쭉 보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는요, 사실 노트 정리해 놓은 것들을 한번 다시 되새겨보면서 선생님이 문제를 딱 내면요,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쓰거나 할 필요는 없지만 생각을 했을 때, 답을 확인했을 때 나랑 이 정답이 내가 생각한 것과 일치했다. 그러면 공부를 잘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문제, 정치의 의미를 설명하세요. 정치란 무엇일까요? 정치는 어려운 것입니까? 국회의원들만 하는 게 정치예요? 아니죠. 자, 답을 한번 지금 멈춰놓고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이것이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가는 과정이 정치입니다.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으면 맞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문제, 다수결의 원칙 설명해 보세요. 이거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봤나요? 네, 다수결의 원칙이란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다수의 의견을 채택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문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2가지 이상 말하세요.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2가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자유와 평등, 이렇게 2가지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존엄이라는 게 가장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모두 다 소중하고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존중받을 권리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2글자. 이거는 모르면 안 되는데요. 정답은 인권이라고 하는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를 2가지 이상 말하세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했냐면요. 대화와 토론, 양보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거 잘 외워둬야 됩니다. 자, 공동체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충분한 이것과 이것을 거쳐야 합니다. 무엇을 거쳐야 될까요? 네, 대화와 토론을 거쳐야 하고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지금 문제에 답이 있어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맞습니다. 민주주의입니다. 그 다음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할 때 필요한 태도. 여기 그림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필요한 태도를 말해보세요. 정답은 네,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와 다른 의견을 포용하는 태도를 무엇이라고 하죠? 괜찮아 하고 이렇게 안아주는 그림 기억나나요, 여러분? 2글자예요. 정답은 관용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관용. 자, 생활 속 정치의 예시를 2가지 이상 말하세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 가족회의, 학급회의, 전교 임원 선거, 주민회의 이런 것처럼 회의나 공청회 이렇게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는 장이 모두 다 정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수업이 아니라 이번 교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요, 새로운 단원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바로 이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밑에 있는 클래스틱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